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고 한번 또 오후 시간도 한번 달려가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본인도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다시 또 볼일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뭐 토요일 일요일날은 휴일이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활동하고 평일날은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참 정신이 없어요. 이리저리 사람을 많이 만나고 혼자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주말에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찾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 할 일도 많은데 하여튼 빨리빨리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날이 춥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좀 추위 떨면서도 움직이면서 또 사람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즐거움도 찾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주식장에서 하나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현금.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 제가 늘 종종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현금은 한 20% 내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그 얘기를 종종 했는데 어떤 분들도 그래요. 지금 뭐 전문가라 하는 분들, 특히 자산관리 전문가라는 분들이 투자를 조언할 때는 지금 항상 현금을 좀 들고 있어라. 그 자산의 한 10에서 20%는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줄 겸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에게 잘 맞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은 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그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요. 주식의 추가 매수는 약간 좀 미루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그 투자자라면은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필수 소비재나 그 가치주 중심으로 이제 전환해야 한다. 뭐 그렇게 필요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그 급락했던 그 코스피가 그 설 이후에 이제 등락을 약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아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 그 증시 추가 상승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깊어요. 진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무튼 그런 순간순간들의 고민들이 많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왜냐?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앞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KB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그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있어. 그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그 3월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전까지는 그 변동성이 약간 크고 약세장이 좀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약간 반등했다. 지수가 반등했다고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좀 확인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할 것을 이제 추천하네요. 코로나로 이제 촉발된 약간 유동성 파티가 이제 끝나가고 올해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와 그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을 약간 본격화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그 확산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런 지정학적 위험 등 악재 요인이 현재 산적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의 모 센터장이 그래요. 팀장인데 PB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작년까지 수익률이 한 40에서 50% 난 사람도 많은데 올해는 한 10에서 20%도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 눈높이를 약간 낮추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상당히 힘드니까. 또 연준의 긴축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요. 빠른 만큼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현재 테슬라하고 그 애플 같은 그 고성장 그 기술주는 작년까지 약간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줬는데 올해는 이들 비중을 낮추고 이제 필수 소비재나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약간 기술주하고 성장주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는 현재 기술주랑 성장주에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 급락으로 이제 싸진 우량주들이 있어요. 우량주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한다, 뭐 그렇게 하고, 그 장기 성장 전망이 있는 종목하고요, 국가 위주로 선별하면은 결국은 양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가치주는 꾸준히 저가 매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가지고 시장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래요.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의 그 상장 지수펀드 ETF를 이제 추천을 하죠. ETF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있죠, 배터리 있죠, 자율주행 있어요. 하여튼 이 관련 ETF하고 국내외 핵심 정보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ETF 등이 유망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예민한 투자자라면은 그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있어. ELS. 이 ELS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뭐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연내 최소한 3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기준금리는 연내 한 최소 2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 쪽도 눈여겨볼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테이퍼링하고 세계 경제 정상화로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가 주목받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상품을 이제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 쪽으로 많이 봐라. 달러와 강세에 주목할 필요도 있고, 현재 연준의 그 긴축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200원대라고 이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올 상반기 달러당 원화값 범위가 한 1,170원에서 한 1,240원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환해지를 하지 않는 그 해외 ETF 투자는 하락장에서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많이 빠지면은 달러가 올라가지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산업용 금속이나 원유 등 그 원자재 투자 성과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용 금속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주요 국가에서 경기가 반등하면서 수요 증가의 그 기대감이 커요. 그 반면에 일부 중남미 국가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공급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 달러 강세 상황에서는 그 대체 자산인 가상 자산, 뭐 금은 약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겠죠. 가상 자산과 금과 은이 약세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채권은 약간 금리 인상기에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량 단기채로만 투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비테크야, 비테크. 모든 대출금리의 기준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0.25%포인트씩 총 3차례 올라가지고 1.25%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시장에서도 올해 기준금리가 1.75%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2%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해라, 고정금리를 받아라. 그 혼합형 주택담보는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에 약간 변동금리를 바뀌죠. 그 변동형은 통상 6개월이나 한 1년 단위로 변하는데, 변동형 그 주담대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그 코픽스가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두 금리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한국은행이 2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차이가 0.5%포인트 이하라면은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금리도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들 가능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좀 더 조정받는지 아니면 횡보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턱대고 좀 많이 빠졌다 해서 막 무작정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뭐 삼성전자는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라는 거고, 이왕이면은 좀 분할 매수해가지고 조금씩 들어가고, 좀 더 자기가 봐서 판단했을 때
진짜 저점이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을 기었다, 이런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겠죠. 매수를 하려면 결국 뭡니까? 총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현금을 들고 아니면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현명한 투자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 점심 이후에 영상을 이걸로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